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2월 이제 19일이고요, 오늘이. 오늘도 이제 5개 이제 질문을 좀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요약을 제가 한번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30대 이시고요. 올해 이제 결혼 예정에 있고, 연봉 4,500만, 저축 100만 원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주택을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만 아직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시다 보니까 공시가 1억 미만에 투자하신 거로 봐서는 뭐 20년이나 21년 정도에 아마 입문하신 게 19년부터 전에 19년에 입문하셔가지고 이 정도에 좀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한 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진행 중. 한 채 올여름 만기 한 바퀴 더 돌리고. 어쨌든 이 공시지가 1억은 뭐 이렇게 수익이 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수익이 원래부터 이게 큰 투자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한 사이클을 돌려봤다는 측면에서 무주택자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질문이 좀 짧지만 그래도 좀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투자 방면으로 거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시야를 가지고 싶은데, 일단 장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장르. 지금 현 시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어떤 장르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또 장르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무주택자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든 질문이에요, 사실. 어.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질문이. 그래도 이제 한 번, 두 번이나 이제 어쨌든 해보셨기 때문에, 어, 근데 이 공시지가 1억은 이제 갭 투자죠. 이제 보통. 갭 투자를 이제 경험을 하셨고, 분양권이 없는데, 또는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 장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을 이제 사는 방법이 뭐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방법. 어? 방법. 에이씨. 제가 이게 준비를 해왔는데 PPT를 보시면은 총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방법. 일단 첫 번째는 이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 그다음에 입주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요게 글자 되게 깨진다 이상하게. 아휴, 그냥 이게 말로 할게요. 분양권, 입주권, 그다음 갭 투자. 갭 투자는 이제 일반 매매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반 매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공매. 이 네 가지 말고는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취득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된다. 방법이 있다. 당황스럽네. 잠시만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갭 투자, 어, 경공매가 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 이게 근데 다 이제 아파트 관련된 이제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 형 투자 방법.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있고 이제 수익형. 투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상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오피, 지산. 요즘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거의 다 이런 거죠. 빌라, 빌라 이런 것도 이제 다 수익형 상품이고요. 뭐 이런 투자가 있을 텐데 현재 시점을 이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을 이제 먼저
제가 옛날에 이제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단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요 인자예요. 주요 인자. 요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일단 돈입니다. 돈.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그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느냐. 만약 그런 환경이라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갭 투자는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수급이. 그러니까 전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전세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 실수요자다. 가수요가 없잖아요. 전세에는. 그러니까 공급이 작고 수요가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인구가 이제 당연히 뭐 증가를 해야 되고 공급이 부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 쪽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뭐 이런 수급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공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경공매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광고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장점을 많이 이제 부각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장점이 뭐냐? 일단 싸게 살 수 있는 게 안전마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안전해 보이잖아요. 매가를 싸게 사니까 안전해 보이잖아. 근데 이 단점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단점. 만약에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면 어떡할 거야? 근데 단점을 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분양권을 강의하신 분, 입주권, 경공매, 갭 투자 다 있겠지만 주로 강의에서 단점을 주로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단점이에요, 사실. 장점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고 내가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경공매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시간 장벽이 있어요. 시간 장벽. 시간 장벽.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온라인이 안 돼요. 무조건 법원에 현장 입찰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직장인이 이거를 맨날 법원을 가가지고 휴가도 한두 번이지. 낙찰, 그러니까 떨어져도 일단은 날린 거예요, 휴가를. 근데 이게 한 10번 해야 한 번 될까 말까. 아, 10번이 뭐야. 그것도 10번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낙찰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그 싸게 이 안전마진이 나오는 상품을 진짜 싸게 낙찰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휴가를 10번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단점이죠, 단점. 하지만 단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 장벽이 또 있습니다. 이게 공부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 왜냐면 최소한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이것만 해도 한 몇 개월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나오는 물건들이 어, 그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다운으로 이게 좁혀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동에 분양권을 살 거냐, 뭐 신축을 살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관심 있는 물건을 주로 이제 찍는 데 비해서 경매는 나오는 물건을 내가 받아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 이 흐름을 잘 몰라. 사람들이 초보가 많아요. 의외로 지식 장벽이 있는데 초보가 많아 희한하게. 왜 그러냐? 이 장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타 크게 싸게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이 장점을 부각하다 보니까 많은데 실제로 이 경공매는 초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어, 그 투자법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추천을 안 해. 근데 이게 가장 단점이 뭐냐면 어, 탑다운이 아니라 물건에서 지역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물건 자체가
우량 물건이 별로 없고요. 음. 그리고 우량이면 물건이 우량이면 경쟁이 세.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을 안 해요. 사실 초보한테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투자 경력이 좀 쌓이고 가장 장점은 뭐냐면 싼 거를 더 싸게 산다. 이게 경공매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느냐? 하락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맞긴 해. 하락할 때 그걸 더 싸게. 근데 초보자한테는 별로 추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뭐 경매를 뭐 낙찰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추천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사이클을 잘 몰라. 근데 경매도 사이클에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산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5% 시세보다 싸게 샀어요. 근데 어 그 사이클상 하락으로 더 떨어져. 한 20%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15%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사이클상 더 하락해가지고 20%를 하락해서 더 손해 본 분들이 많다는 거야. 이 앞전에 선배님들을 보면. 근데 이분들은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주로 이거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면 사이클을 보면서 이걸 더 싸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사이클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보다 더 싸다는 이유로 그냥 현재 보고 그냥 더 싸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단타에 맞아요 이게 사실 단타가 많어. 그냥 뭐 5억에 사가지고 시세 5억인데 4억 5천에 샀어. 그래가지고 한 4억 8천에 팔면 5억보다 싸니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액을 먹는 개념이 많아 사실. 사이클 볼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면 4억 5천에 사도 나중에 4억이 되고 3억 5천이 되고 이래서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게 추천을 별로 안 하는데 현재는 뭐 경매할 때가 맞긴 해요. 하락이니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하락기에 있는 곳이면 경공매를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취득세예요. 중과. 음.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수를 살 수가 없어. 음. 가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이 지금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똘똘이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야. 쭉 우량주로 몰리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아까 제가 경매는 뭐라 그랬어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우량주가 별로 없습니다. 음. 생각을 해보세요. 경매로 나온다는 거 얘기는 내가 막 물건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지키고 싶은 건 뭐냐? 우량주예요. 나머지 덜 똘똘한 거부터 이렇게 날리겠죠. 계속. 그 나오는 것들이 우량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우량주가 나와도 경쟁이 세. 세니까 생각보다 많이 싸게 못 사요. 그래서 이 경매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량주를 살려는 게 아니고 남들이 좀 관심이 없는 물건을 안 그래도 싼데 더 싸게 살 때. 그때 이제 경매의 어떤 그 매력이 장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는 건데 다수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좀 문제야. 제가 보는 문제. 그리고 단타가 안 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뭐 매매 사업자는 되겠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걸려가지고 취득세는 똑같이 중과 걸리거든요. 양도세에서 이제 그 어, 장점이 있는 방식인데 이것도 지금 제약이 좀 있어.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단타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적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단기 차익 보려는 투자자가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매도 때는 맞는데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이 단점들로 인해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경매라는 것 자체가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나서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거주가 없어. 실거주가 없는데 상태에서 후자부터 막 이렇게 사팔사팔 이렇게 하기에는 메인이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근심이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나이가 그래도 좀 들어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실거주 마련하고 먼저 마련하고 어 나중에 이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사팔사팔을 하거나 아니면 싼 거를 더 싸게 사거나 그러니까 취득세가 일단은 좀 풀려야 얘도 좀 위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이게 추천을 저는 안 하고요. 때는 맞는데. 음. 그래서 요즘 이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경매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광고도 있고 또뭐 일확천금을 또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또 등장할 겁니다. 이제 경매에. 근데 초보자는 일확천금을 벌 수가 없어요. 일단 검색어 자체가 일단 틀리기 때문에 그 일확천금을 벌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층이 거기서도 갈려. 이미 초보자가 참여하는 물건하고 중수가 참여하는 물건하고 고수가 참여하는 물건이 갈리기 때문에 이 초보가 참여하는 물건의 대박은 없습니다. 되게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지 중급, 고급 이상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그런 생각으로 간다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면 별로 추천을 안 하고 그리고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주요 인자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입주권은 사실 뭐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초보 투자들이 접근을 잘 못하고 사실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경험이 좀 있는 그래서 2030보다는 이제 4050 쪽이 좀 많은 방식이라 좀 제외를 한다고 봤을 때 분양권이 좀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이제 분양권 설명을 잠깐 했을 때 얘도 단점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장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초기 투자금이 저렴하고 신축이고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대중적 수요가 많아요. 이거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 얘도 좀 규제를 받고 있어. 주택수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 취득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이나 이제 다운거래 이런 게 많고 가장 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그러니까 1년 미만이 지금 70%고 1년 이상이 60%를 떼가기 때문에 이거를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덜 내고 가져가려면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거의 4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하자마자 한 2년 뒤에 입주를 하고 입주부터 또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사이클이 또 변해버려요. 그래서 지방 분양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기일 때 들어가면 되려 그게 맞아. 진짜 최악의 시기. 근데 그 최악의 시기에는 분양가가 쌉니다. 분양가가 싸. 근데 요즘 어때요? 분양가가 싸요? 분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응? 상당히 비싸고 그 사이클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락한 데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나마 진짜 하락한 데가 뭐 거제도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또 똘똘이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응? 지역적으로도 상품적으로도 그렇게 몰리지만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지역에 분양권 이런 데가 지금 하락을 많이 했고 그런 데가 좀 안전하긴 하고 4년 뒤에는 그게 좀 반전을 꾀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분양권 자체가 새로 나오는 게 또 비싸요. 비싸서 분양권도 별로 어
현재는 별로고요. 입주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싸요. 지금 왜냐하면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뭐 지식장벽, 뭐 투자금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단기간에 회복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야 돼. 중장기. 자, 정리를 해볼게요. 분양권은 어 분양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4년 이상 3, 4년 뭐 3, 4년을 안 가져가려면은 1, 2년은 단타죠.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단타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23년에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마피가 막 뭐 8천, 7천, 9천 뭐 이렇게 됐던 상품을 사가지고 좀 길게 남았을 때 마피를 한 2, 3천에 이렇게 파는 전략?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뭐 마이너스 40%가 뭐 빠졌는데 한 30%에 파는 거? 이런 단타는 괜찮은데 그게 이미 23년에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24년 현재 뭐 마피가 막 23년처럼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새로 나온 거는 비싸. 새로 나온 건 비싸. 그리고 지금 단타 그 받아주는 그게 부양을 이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어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또 부양을 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이렇게 부양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나마 제가 이제 유일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분상제. 음, 이거밖에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이제 확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물리진 않고 일단 수익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경쟁이 상당히 세다. 경쟁이 상당히 세다. 뭐 강남권에 뭐 로또 분양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경쟁률 보세요. 경쟁률 엄청 셉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지금 될 수 있는 거고 분양권을 제대로 투자하는 시기는 완전히 하락했다가 정부에서 부양할 때, 이 돈을 부양할 때 가장 위력적인 게 분양권이에요.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권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실체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얘는. 사람이 없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움직임을 알지 못하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얘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분양권도. 그리고 입주권 그거는 하락이 큼.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괜찮아. 진입이 괜찮다는 거야.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중장기로 보유해야 됨. 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4년 이상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부양을 다시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적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데 뭐 2년 내에 뭐 팔고 뭐 벌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거야. 입주권도. 그래서 뭐 노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뭐 거의 40% 이상 빠진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입주권은 아니지. 그냥 재건축 아파트. 5월로 할게 5월로 재건축 재개발. 응? 근데 한 4년 이상 보유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거를 뭐 대출부 끌어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뭐 4년 이상 이게 견디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파킹하는 용도로는 괜찮다. 그리고 갭 투자. 갭 투자도 지금 현재
갭이 큽니다. 그래서 별로 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갭이 크다는 얘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요. 이것도. 음. 그러니까 입주권이나 갭 투자나 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근데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어 취득세 때문에 일단 많이 살 수가 옛날처럼 막 소액 갭을 사가지고 많이 늘릴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갭이 뭐 2천, 3천 이렇게 들어왔다면 뭐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가격적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고 뭐 40%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걔가 옛날에 좀 잘 나갈 때 많이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올 때 갭이 한 2천에서 3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갭이 얼마냐? 한 1억 정도 해요. 1억. 그러니까 괜찮은데 못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세가가 회복되거나 매매가가 좀 더 내려와서 갭이 3, 4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많이 찾고 있는 게 한 5천? 5천 정도에서 좀 많이 찾고 있어요. 5천 정도의 어떤 갭이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 실제로.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음. 아니면 투자금을 좀 더 넣고 그냥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전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 전세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경매도 있구나. 경매는 여기 위에서 했죠. 별로 추천은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매는 추천을 못함.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품을 이거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고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입주권은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 거고, 갭 투자는 투자금을 좀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 거고, 분양권은 분상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완벽한 게 없어, 지금은. 경매는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해도 돼. 응? 그러니까 하락장이 더 하락한 개념으로 사면 돼. 그래서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만큼 시기가 어중간해요. 24년이 어중간해. 그리고 수익형. 수익형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진입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수익형을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수익형도. 다만 금리가 2%일 때하고 금리가 4%일 때하고 가격이 어떤 때가 더 낮을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때가 더 낮을 것 같아요? 금리 2%대일 때하고 4%일 때요. 예를 들어서 한 상가 뭐 지산? 지산이 5억이야. 2%일 때. 그럼 4%일 때도 5억일까? 수익형이라는 거는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수익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찾으면 얘는 일단 사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수익률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수익률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야, 수익률을. 수익형 투자 방법은 결국 수익률을 어떻게 올리느냐의 싸움인데, 강의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뭐 금리 이런 게 이제 고정된다고 했을 때 이제 월세를 사업을 통해서 사업 변환을 통해서 올려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주로 이제 강의 내용이에요. 강의 내용이야.
그 사람이 괜히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뭐 사업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월세 50만 원 받던 거 60, 70으로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니면 그냥 흐름, 흐름상 금리가 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변하면 수익률이 또 올라갑니다. 음, 어, 올라가.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문제는 이게 지금 시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돈이 일단 있어야 돼. 얘 또. 대출을 뭐 많이 땡겨가지고 하기에는 유지가 이제 쉽지가 않고요.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 수익률이 뭐 원래 5% 되던 물건이 현재 금리 때문에 3%로 떨어진 물건을 음, 사서 대출을 적게 해서 버틴다.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그냥 금리만 저금리로 가면은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뭐 건물 투자가 요즘에 다시 좀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수익률이 올라간 거야. 그냥 저절로. 저절로. 그런 개념입니다. 수익형은.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이든 수익형이든 지금 그냥 뭐 한마디로 뭐 하세요? 어떤 지역에 뭐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주의사항이 좀 많이 필요하고 단점이 없는 투자가 없어요, 지금. 단점이 없는 투자가 없어. 근데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나마 이 네 개 중에 그나마 앞으로 다가올 투자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뭐 갭 투자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동성이 23년에 특례 이런 게 돈이잖아요, 돈. 돈이 풀리면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요. 돈이 풀리면. 근데 입주권은 별로 안 들어갔어. 왜? 이 돈 풀린 주체가 2030이거든요. 203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돈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전 국민한테 풀어준 게 아니라 2040한테만 돈을 좀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분양권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마피가 많이 소진이 된 거고 4050한테 돈 풀어주면 이제 입주권도 들어가겠지. 재개발, 재건축. 응?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좀 안 들어간 것뿐인데 앞으로 그럼 돈이 풀릴 거냐? 당장은 쉽지 않다고 봐요. 24년은 물론이거냐, 25년도 쉽지 않다. 26년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급등하는 아니면 급상승하는 그런 시세 차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약간의 뭐 상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갭 투자는 전세가 만약에 오른다면, 근데 전세가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가 어쨌든 수요가 지금 없다 보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좀 적어졌어요. 근데 이게 당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1년, 2년이 흐르면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상방 요인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은 아까 전에도 뭐 대구 말씀드렸지만 갭이 1억이니까 못 들어갔지만 이게 어느새 9천, 8천, 7천, 6천 이렇게 줄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줄어든 만큼. 이 수익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5%가 어디 갔어? 수익형이 5%가 저절로 그냥 3%가 저절로 5%가 되는 순간 그 수익률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산다는 거야. 누군가.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뭐 내가 뭘 극복할 수 있느냐부터 해야 되고요. 돈이 소액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분상지. 이거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확정 수익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그냥 청약이 아니고 청약 당첨이 아니고
주변보다 확실하게 싼 분양권을 사서 당첨돼서 얻는 거 말고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분양권의 장점인 이 소액, 진입 자금이 이제 작다는 걸 이제 이용해서 어,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없고 좀 기다리시면 아마 이 갭 투자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갭 투자 시장이. 그리고 지금 이제 똘똘이만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게 전환이 되냐면 취득세가 풀릴 때. 근데 이 취득세가 풀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시기의 문제인데 어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입니다. 뭐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야. 그리고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에 이제 선거도 있고 뭐 지방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인프라 늘리고 하려면 지방세가 늘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세요. 지방세가 차지하는 게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뭐 예산의 뭐 한 30% 차지한다고 할 만큼 되게 세요. 이상. 음, 근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으면은 지방세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작아지면은 이제 풀어달라고 이제 압박이 오죠. 그리고 공급도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조금씩 풀어야 돼요. 취득세를. 근데 아마 이번에 여당이 이기면은 좀 빠른 시기에 좀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압승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가질 만큼 이기면 취득세를 풀 예정에 있죠. 일단 단계적으로 3주택까지만 일단 뭐 50% 줄여줘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를 4%로, 12%를 6%로 이렇게 이제 1단계로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뭐 3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하고 뭐 4주택부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풀리면서 똘똘이에서 다시 돈이 중저가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슬슬. 음. 그때 이제 갭 투자가 그 시간 동안에 또 갭이 붙어가지고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좀 선점을 하고 싶으면 일단 가격으로 눌러야 됩니다. 투자금을 집어넣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3, 40% 떨어지는 상품을 사면 그게 기다리면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올 거야, 수요가. 수요가 올 거야. 그래서 좀 그냥 이 돈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이 수급에 의한 투자가 좀 유망하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네.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34세시고요. 4천만 원이시고 1주택이에요. 남양주평 한라 비발디를 22년 2월에 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게 22년 9월에 시작했는데 22년 2월에 샀다고 하시고 근데 가격대도 보니까 23년인 것 같아. 23년 2월. 그래서 문의 내용이 뭐냐면 올해 초라고 하는 거 보니까 23년 맞는 것 같죠? 23년에 저점에 한 채를 매입했는데 첫 집은 가장 좋은 거로 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주식 1억을 남긴 채 7, 8천을 들여서 3억 초반에 수도권 구축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팔고 주식도 팔아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또 뒷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투자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떠 있는 거 보고 좋네? 나도 저거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도 될 만큼 지금 흐름이 그렇게 막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급등 아니 급등이 아니라 금방 없어져. 유행이 금방금방 바뀌어 버려요, 지금. 네,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남양주 호평 한라 비발디 지도가 좀 작아지니까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음, 좀 크게 볼게요. 이게 이제 평내 호평역이고요. 이게 이제 GTX B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끝이고 이쪽은 이제 구축이 좀 많아. 위에는 구축이 많고 이 밑에는 이제 신축으로 좀 바뀌어가는 신축이 좀 많아요. 남쪽은 위에는 구축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갭 투자고 당연히 극단적으로 보면 갭 투자고 이쪽은 분양권이나 이제 신축이란 말이야. 어쨌든 좋아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호재가 하나가 있어요. GTX B라는 호재가 있고 여기 중심 상권이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어서 나름 살기 나쁘지 않아. 그 수요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근데 어디를 사셨냐면 여기를 사셨어. 팔라 비발디가. 여기에서 뭐 떨어져 있는 뭐 이런 데 사셨는데 여기가 이제 다 같은 류입니다. 다 같은 갭 투자류예요. 요번에 이제 문제된 평리 1구역도 보이네요. 이게 어, 지지부진 끌다가 지금 경매에 지금 넘어가게 생겼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권리를 이제 다 날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지? 둔촌주공. 둔촌주공 경매 넘어갈 뻔했죠. 건설사에서 경매 걸어가지고 넘어갈 뻔한 거 나라에서 구제해 준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나라에서 구제 안 해줄 거 아니야. 뭐 그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구제를 안 해줄 텐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입지는 좋은데 여기 이제 신축이 좀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얘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 호평마을 한라 비발디 특징 보면 자 원래 이 아파트 특징이 갭이 전세가가 이제 밀어 올리는 이거 여기서 원래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다시 전세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요거는 뭐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승이 있었죠.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돈. 근데 얘는 상승장을 거칠 때도 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돈이 들어간 적이 없고 그냥 갭이 전세가 밀어올리는 원래 어, 상품이야.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 또 밀어올리지 않으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원래 상품인데 20년, 21년에만 아주 이상한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치고 넘치고 해가지고 뭐 거제도까지 이제 다 돈이 들어갈 정도로 전국에 이렇게 뿌려지면서 돈이 이제 처음으로 어,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돈이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머물렀다가 올 초에 이제 좀 실거주나 아니면 이제 전세가가 이제 좀 회복하면서 조금 올라가 조금. 그 이분이 3억 천 얼마에 샀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오른 건 맞아요. 시기가 좋았어, 시기가.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좀 더 신축을 샀으면 더 좋았지. 아무래도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빠르다 그랬어요. 사람이 올리는 거는 느려. 사람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천천히 밀어 올리는 거고 돈은 한 번에 들어가서 팍 오르기 때문에 어, 좀 신축이 아무래도 2030이 많이 들어왔던 거라 했으면서 좋았는데 어쨌든 시기는 좋았어요. 시기는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 뿐인지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셨냐면 요때 들어간 거예요. 요때 점들이 이제 많이 찍혀 있는 게 들어갔고 지금 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고 다만 이제 점이 이제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 거래된 것만 봐도 이제 3억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KB 시세인데 일반 평균가 3억 4천이니까 이거보다 싸면 금매야. 금매인데 어느 정도 금매가 진짜 싼 거냐? 3억 2천보다 싸면 진짜 금매입니다. 근데 이 팔리는 시세를 보면 거의 3억 4천, 3천에 가까워요. 싸긴 싼데 막 아주 초급매 수준은 아니야. 이 동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야. 회복을. 그래서 그 회복량을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전고점이 4.7억이었어요. 그리고 전 저점 이분이 사셨을 때가 3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고점 대비 64%였고 지금 3.4억은 72% 수준이야. 그래서 음,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량주는 85% 정도 수준에서 어, 정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이제 우량주, 준신축이라고 하자. 정도. 류는 한 80% 수준에서 정체고요. 뭐 구축 이런 거 있잖아요. 구축은 한 75% 수준에서 정체를 이제 보인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얘가 지금 구축이잖아요. 한 75% 정도면은 멈출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이미 지금 72%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64% 대비해서 많이 남지는 않았고, 갈아타는 거는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현재 추세예요, 추세. 추세가 어떠냐? 제가 등급을 1등급부터 2, 3, 4, 5 등급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가격 순으로 22년은 다 떨어지던 해. 그래서 특히 1, 2등급이 더 많이 떨어짐. 왜냐? 1, 2등급이 이게 좋은 순서대로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1, 2등급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금리 때문에 못 견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23년이 오면서 특례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1, 2등급이 많이 회복. 뭐 정확히는 1등급이 많이 회복했어요. 1등급. 그리고 뭐 서울의 경우 좀 특이하게 1, 3등급이 회복했어. 왜냐하면 이 상등급이 한 9억 이하 정도 되거든요. 2등급은 한 9억에서 한 12억, 13억 뭐 이 정도 등급이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특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못 들어갔고 1등급은 또 금리가 싸지니까 15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또 올랐고 3등급은 9억 이하라서 또 올랐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좀 올랐는데 지금 이제 다 올랐어 이게.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을 해줘도 수요가 적기도 하지만 이미 9억 이상의 괜찮은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 보니까 들어갈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한 85%가 지금 대환대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수가 지금 들어가는 게 어디냐? 준신축이라는. 왜냐하면 위에 신축 이런 게 다 떠버렸으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구축으로 이게 더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면 구축으로 넘어가겠지. 응? 구축으로. 근데 지금 쉽지 않다는 거야. 돈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는 게 24년의 특징이고요. 당연히 이분이 아마 생각하는 이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게, 어,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게, 뭐 입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입지를 뜻한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입지가 좋은 구축으로 가는 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상품적으로는 이 신축이나 이런 게 이미 좀 떴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에 준신축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보다 회복률이 좀 더 작을 것이다. 회복률이 좀 더 작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축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쉽진 않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전세가가 얘도 평균이 77% 정도 됐었는데 지금 66.8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얘도. 그렇다고 가격이 싸냐? 가격도 그렇게 싼 거 아닙니다. 지금 회복해가지고. 아까 60 몇 프로일 때는 좀 쌌는데 64% 수준일 때는 쌌다는 생각이 들죠. 거의 40%, 35%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28% 정도 하락이 되다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닌데 싼 것도 아니야. 어, 그래서 그리고 투자금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더 가까워진 상태다. 현재.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여쭤보셨으니까 요 정도만 답변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23년 1월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때가 3.1억 정도 됐거든요. 응? 3.1억이. 근데 2년이 안 됐잖아, 지금. 23년 2월에 샀으면 이거 고쳐보면 25년 2월인데 비과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얼마 안 올라서? 근데 지금 팔고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저축이나 이게 소득 수준을 봤을 때는 이게 7, 8천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팔고 이렇게 해도 주식 1억이 있구나. 음, 한 2억 정도면은 팔고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2억 정도면. 근데 1억이면은 좀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할 게. 할 게 많지 않을 거지만 갈아타는 거는 뭐 전 찬성입니다. 근데 세금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대안이 좋으면은 세금 내더라도 갈아타는 걸 저는 추천해요. 세금 내더라도. 근데 그 대안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팔기에는 뭐 어쨌든 올랐는데 음, 양도세를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40대 초반이시고 1억 5천 저축을 와이프가 관리해서 모름 아셔야죠. 아셔야지. 이거 모르면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저축액이 느리지만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이 출발은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저축액을 알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저축액이 얼마 모여서 몇 년 뒤에는 이런 투자금이 완성돼서 내가 들어가서 확장을 해서 불려서 그 목표를 달성하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사실 관심이 없죠. 저축이 뭐 300이니 200이니 뭐 이 삶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주택이 3개입니다. 순천에 자가를 보유하시고 대구 하나 거제 하나. 19년도에 시작 동기를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데 적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 어, 피 맛을 보시고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근데 요런 동기가 좀 위험한 게 그러면 이게 돈 맛을 사실 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돈 맛을 못 보면 접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어쨌든 그런데 거제가 어쨌든 문의 내용은 거제가 어렵다. 반도유보라 43평 18층 매도가 안 돼서 명의 변경 및 월세 세팅 마무리. 제가 사례로 들던 거제가 나왔네요. 투자금이 제법 들었지만 나가는 돈은 없다. 거제 매도 타이밍이 나올지 분양가만 돼도 좋겠습니다. 43평 5억인데 옆에 대단지 9평 5억에 분양한다고 하네요. 상승기 때 호재지만 걱정이 큽니다. 2, 4년은 보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일단 지역을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이제 거제동에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테마가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따라서 이제 삼성중공업 쪽이 있고 대우조선 해양 요 조선소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응? 근데 그 중에 이제 옥포는 대우 쪽이야, 대우 쪽. 응? 근데 이게 이제 이 조선 경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매매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냐,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냐,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지역이냐,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오죠. 끝이다 보니까 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많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집어넣지. 그래서 전세 가격이 되게 중요했고요. 전세 가격은 사람이야. 응? 사람. 사람이 채워 넣어주고 공급이 작아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사람이 좀 줄고 있어요. 다 뭐 평택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갔고 경기가 지금 뭐 수준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 돈을 또 그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다 충당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저가만 찾고 뭐 어쨌든 전세가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유동성은 좀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락률이 전국에서 되게 높은 편이에요. 돈은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높은 편인데 그 중에 이제 신축이야, 신축. 그럼 이 신축을 누가 사느냐? 당연히 대우조선 해양에 이제 국내인들이 사겠지. 이게 외국인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응?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겠지. 낮은데 평수도 43평이야. 근데 이 컨셉이 사실은 원래는 나쁘지 않았던 게 이 반대편에 그 엘크루 어, 랜드마크가 있어요. 엘크루. 원래는 얘가 대장이거든요, 얘제. 근데 얘가 중대형이야. 얘가 이 엘크루가 중대형인데 옛날에는 이 대우조선 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시세를 리딩했냐면 그 유럽 사람들이
살았어요. 유럽에 이제 엔지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엔지니어 분들이 그 기술 교류하면서 지금은 넘어갔죠? 하나로 넘어갔나? 근데 그 대우조선 어쨌든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대우조선이 호황일 때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격차를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잖아요. 유럽보다는 기술이 딸리고 중국보다는 높은데 가격은 또 중국이 싸고. 그래서 이게 급이 좀 틀린데 유럽을 어쨌든 뛰어넘기 위해서 뭐 유럽하고 막 그 기술 교류를 하던 시절에 이때 이제 많이 왔어요. 대우전수 좀 많이 왔어. 그리고 어디 살았냐? 다 여기 살았어. 엘크루. 응? 그래서 한때 이게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공급도 없었고 또 여기 신축이 별로 없습니다. 응. 신축이 없어서 얘가 그나마 가장 신축이 단지는 좀 작은데 그리고 신축이라서 괜찮게 봤었어요. 봤었는데 지금 어쨌든 유동성이 막히고 투자자들이 다 지금 거의 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올린 거잖아요. 올리니까 돈을 다 빠져나가면서 이게 내려가기도 했고 또 전세가 위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동남아 쪽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저가 이 기술공들 유럽의 이런 쪽이 아니고 뭐 용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안 살지. 이 비싼 데서 안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쿠르 랜드마크가 지금 막 점찍히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KB 하한가보다 더 밑에 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전세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전세가 같이 내려가요. 지금 평행을 그리면서 같이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거제 그 상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처럼 유동성을 일단 풀어주고요. 되게 어려워요, 상승하기가. 유동성을 풀어준 상태에서 위에를 조정적으로 다 막아야 돼. 아니면 가격이 다 떠가지고 거제만 싼 거, 거제만. 그러면 또 옛날처럼 들어오겠지? 근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쉽지 않단 말이야. 아니면 분양권만 띄워가지고 전국의 분양권이 다 뜨고 거제가 안 떴어. 그럼 또 들어가겠지. 응?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유동성 자체가 쉽지가 않아, 지금. 통화량이 31% 정도밖에 안 돼서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2001년에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지금 다 뿌려질 정도로 돈이 많았는데 이게 31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약해. 약한 데다가 이것도 막아놨어. 금리가 통화량 조정하고 통화량에서 가계대출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또 막아놨어. 응?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밖에 없어요, 전세. 응? 전세. 다행히 이제 공급은 그래도 24년이 끝나면 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할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4년 내내 회복하고 25년도 회복하고 26년 정도 되면 이제 공급이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26년 정도 되면. 그럼 이제 전세가가 좀 살면서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방만 또 나중에 뭐 지방시대라고 그쪽만 밀어줄지 옛날처럼 지방만 뭐 DSR 풀어주고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어, 떨어질 만큼 떨어지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더 무서울 건 없다. 무서울 건 없다. 그래서 뭐 2년에서 4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다행히 어, 세팅이 됐어요. 보통 이게 금매로 마피 막 나가는 게 세팅을 못해서 마피 막 1억씩 지금도 막 9천이래 마피가 뭐 7천, 8천, 9천 그래요. 그런 거 사가지고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 3천에 마피 2, 3천에 팔려고 샀었는데 지금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짓도 못해요. 응? 얘 들어오지 지금 또 어디냐 어디 들어오죠 지금? 옥포 쪽은 이제 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쪽은 그 뭐야 자이 디클리브 그죠? 디클리브가 또 들어오고 있어 양쪽에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최악의 최악 중에 최악이야. 그래서 사실 투자 타이밍으로 맞아 지금이 거제가 맞는데 언제 뜰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2, 4년 4년 정도면은 뭐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4년 정도면 2년 안엔 모르겠어. 2년 안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분양가만 돼도 좋겠다.
분명히 여기다 제가 박제해 놨어요. 분양가만 돼도 좋겠다고. 근데 이게 만약 피가 막 1,000, 2천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산 거보다. 그럼 또 안 판다 또. 분명히 이게 초심이에요, 이게 초심. 초심은 분양가만 돼도 분명히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1,000 정도 딱 됐을 때 내가 산 거보다 팔으세요. 지금 분양가 되셨는데 그럼 또 안 판다니까. 사람 심리가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이러면서 그동안의 어떤 내 시간, 마음고생 그럼 보상을 또 이제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냥 쭉 기다리세요. 2년 이상. 어차피 다행히 세팅은 되셨으니까 음, 마음 그리고 가격적으로 거의 바닥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마음 편히 기다리셔도 된다. 음,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다림은 2년 이상 한 번 더 돌리세요. 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뭐 다시는 뭐 안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상급지에 하시고 초보자들은 입지적으로 너무 낮은 곳을 하면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지 이런 데 기회가 있고 치고 빠지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응? 제가 뭐 아까 뭐 여기 31%니 유동성이 적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너무 올랐네 아니면 너무 싸네 이런 걸 모른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냥 좀 높여서 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도 입지에 하시고 뭐 저는 참고로 뭐 거제에서 좀 재미를 좀 봤는데 그리고 다행히 나왔는데 좀 생각해 보면 좀 소름 끼치긴 해. 저라고 뭐 이때부터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맞췄겠습니까? 금리가 야 22년 말부터 폭등해 가지고 하락했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22년 상반기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소름 끼쳐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제가 했던 그런 지방 소도시 투자들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상급지 하시고 어느 정도 돈 실력이 좀 갖춰진 다음에 치고 빠지기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이게 뒤로 갈수록 내용이 길어가지고 어쨌든 34살에 한 달에 950만 원. 저축을 이분은 그래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와, 자녀가 없으신가? 950인데 650이면 300만 원 쓰신다는 얘긴데. 그래서 가용자금도 꽤 있어요. 2억. 그리고 1주택이시고 부산 이편한 세상 서면대 센트럴 6개월 되셨고 투자가 많다고 생각해서 하셨고요. 가용금 2억에 주담대 1.5. 어쨌든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었으면 가진 돈 2억에다가 1.5억을 더해서 3.5억 둑을 찾아보고 있었다. 무리하지 않는 선이 요 정도까지고, 그죠? 무리하면은 신용대출 1억에 회사대출 4% 1억. 그러니까 뭐 무리하면 5.5억까지도 된다는 얘긴데 공부가 부족해서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실상 추후 전국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느낌이 들던데 그럼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광역시나 지방 중도도시 투자처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한국은 서울이다. 그쵸. 한국은 서울이다. 세계적인 도시죠. 서울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부산 사시는 분 같네요. 빡세죠. 서울 또 임장하고 공부하는 게 거리가 멀어서. 계부로는 구축 중심지나 사급지 준신축만 가능한데 딱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 투자를 너무 내 집 마련처럼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되게 길다. 전주랑 부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은 이게 부산의 단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세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매매가 너무 높은 데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고 투자처로 괜찮을까? 우려가 되면서도 사직 롯데 염두에 두다가 잠깐 졌고
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서울 수도권 지방 갭투 이순서대로 투자 대상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지방 물건부터 시드를 풀려서 최종 서울로 가는 게 맞느냐. 답변을 일단 드릴게요. 일단은 이 편한 세상 서면 센트럴이 요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걸 킨 건데 서면은 일단 엄청 번화가죠. 부산에 서 진짜 거의 가장 번화가라고 해도 무방하고 이제 투자가 만약에 풀렸을 때 이쪽 일대가 시민공원 일대가 촉진일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이제 좀 핫하고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신축이 별로 없고 제가 500세대 이상의 5년 이하 이거 찍으니까 뭐 주택은 많은데 이거 22년 신축이고 되게 23, 뭐 20년이겠는데 다 조그만 단지들이고 엘쿠르나 뭐 사만 골든뷰나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뭐 서면 아이파크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산 거야.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시기를 모르고 그냥 이 안에서 주거지로 많이 삽니다. 주거지로 많이 살아. 근데 부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지역으로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산도 어, 해안가하고 내륙은 일단 다릅니다. 해안가로 대표되는 게 어디죠? 해운대 구하고 수영구죠. 음. 근데 이 해운대구도 그 좌동 이런 데 있잖아요. 좌동 이런 데는 좀 내륙에 가까워요. 내륙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이 해운대구는 바다뷰가 보이는 해운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영구도 바다뷰가 보이는 수영구를 말하는 건데 이쪽은 외부 자본이 들어와. 외부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고령화가 심해지든 말든 상관이 없고요. 이쪽은 그 실거주로 많이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정작 해운대구 바다뷰에서 사는 분이 별로 없고 주로 실거주는 내륙으로 가. 내륙 실거주.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내륙하고 해안가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공급, 그다음에 이제 연령층도 중요하죠.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내륙이잖아, 지금. 여기가 진구 쪽이죠. 진구의 내륙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보이시는 거야. 근데 이런 해안가는 거의 서울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서울의 이제 유동성이 중요하잖아. 서울도 공급보다 공급이 작아도 떨어진 이유가 유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유동성이 풀리면 서울도 뜨고 해안가 이쪽도 뜹니다. 이쪽도 또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뭐 인구가 뭐 줄어들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살지도 않아 그쪽에. 근데 내륙은 이런 게 중요해요. 공급, 연령층, 일자리, 그다음에 뭐 교육. 그래서 여기 사직 롯데 뭐 이런 거 보신 거 보니까 이제 교육적으로 좋은데 거기가 괜찮아요. 맞아. 근데 지금 자녀가 있나? 자녀가 없겠지.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는 그렇게 실거주를 안착해야죠. 사직동 롯데 이런 데다 이제 안착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이고 그 전에 또 구분할 게 뭐냐면 음, 지역으로 지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분양권하고 재건축료하고 준신축료하고 구축하고 비주거형들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은 분양권끼리 올라요. 그러니까 전국의 분양권이 오르면 여기만 쏙쏙쏙 빼서 오른다고.
그리고 재건축도 재건축끼리 올라. 그러니까 순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분양권이다 이거야. 응? 같은 동네예요. 옆에 재건축이야. 여기 구축이야.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 한 지역이잖아. 응? 그럼 여기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여기를 살까요? 서울을 살까요? 그런 게 아니고 분양권이 오르면 분양권 먼저 올라가고 지금은 재개발은 왜 안 돼요? 차재비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다 안 올라요. 지금 전국이. 서울도 떨어져 지금 재건축은. 그리고 구축도 지금 못 들어가. 서울도 구축은 그렇게 많이 안 떴습니다. 아까 1, 2, 3, 4, 5로 나눴는데 4, 5 쪽에 해당되는 거잖아, 구축도. 그러니까 서울에 여기 막 섞여 있는 거야, 지금 개념이. 서울은 한국은 서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울은 유동성이 들어가는 서울이고 우리가 말하는 부산은 유동성이 있는 부산을 얘기하는 거지. 외부에서 부산 진구 이런 데 알 것 같아요? 응? 진구 그다음에 뭐 저야 뭐 알지만 뭐 서면 뭐 이런 데 알 것 같아? 외부에서? 몰라요. 이거는 실거주가 살기가 그냥 좋은 거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돈이. 서울도 마찬가지야. 여기 마른 서울이라고 써놨지만 우리가 아는 서울은 잠실이나 뭐 경기도도 분당이나 이런 데가 뭐 말하는 거지. 뭐 저쪽 반대로 부산 사람이 서쪽에 뭐 구로나 뭐, 뭐 영등포나 뭐 이런 데 아는 아파트 있어요? 아는 아파트 거기도 서울이잖아. 응? 그리고 뭐 관악구 이런 데 아는 데 있냐고. 없잖아요. 거기도 서울이지만 우리가 아는 서울은 다 유동성 주를 얘기하는 거야. 유동성 주를. 거기도 똑같아요. 내륙이나 똑같은 거야. 나머지 서울도 유동성 주가 아닌 곳. 이거는 내륙이랑 똑같은 거야. 부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 거기는 교육 중요하고요. 연령층 중요하고 공급 일자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교통까지 있겠지.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일단. 유동성 주하고 아닌 거하고 내륙 실거주하고 투자 상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또 나눴냐면 가수요하고 실수요로 나눠라. 가수요 상품은 가수요 상품대로 나누는 거고 지방도 신축은 둘 다 있는 거죠. 가수요 실수요가 둘 다 있는 거고 서울도 구축은 실수요만 있는 거예요. 가수요가 적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수요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2030만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2030이 들어가는 데는 이 안에서도 아직 극히 뭐 9억 이하, 6억 이하 뭐 이런 데기 때문에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잡은 요 생각도 틀렸어요. 이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서 서울을 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 뭐 수원에서 뭐 수지 갔다가 수지에서 돈 벌어서 분당 갔다 분당에서 강남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 수원에서 한 방에 잠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문이 열리면. 그리고 아닐 때는 버텨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드를 불려서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갭이 더 벌어져요. 자 보세요. 지방 물건에 만약에 분양권이 올랐어. 유동성이 있으니까 분양권료가 다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갭이 더 벌어진다니까? 그럼 나는 그걸 사가지고 구축을 사야 되는데, 상급지 구축을 사야 되는데, 그게 쉽냐 이거지. 또 새 거 사고 싶을 거 아니야, 또. 지방에서 새 거 벌었으니까 광역시에 새 거를 사고, 광역시에 새 거를 벌었으니까 서울에 새 거를 사고 싶을 텐데, 더 차이가 벌어져요. 벌면 벌수록.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매도 계획 장이 좀 좋아지면 매도하려고 생각 중이다. 어. 그래서 이거는 뭐 팔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뭐 기다리셔야지. 실거주 하나는 필요하니까 어, 기다리시고 부산은 좀 기다려야 되죠.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적어지기도 했고 유동성은 아직 좀 요원하기 때문에 어,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얘도. 그래서 얘를 한번 보니까 점이 이렇게 올랐다가 우선도 지금 많이 빠졌죠. 이 정도 된 거예요. 전형적인 이 코스예요. 지금 다 이래. 딱 이 정도 코스 이게. 새 거는 다 이래요. 이 삼원 골든뷰를 제가 이게 지금 22년 입주다 보니까 시세가 별로 없어서 같이 연동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봤는데 뭐 이렇게 해서 딱 멈춰 있는 거야 여기서. 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멈춰 있고. 전국이 다 요 코스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불면 얘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지금 뭐 노인 인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올라갔고 노인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니 줄어드니까 올라가고 많아지니까 떨어지고 뭐 줄어드니까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상품이. 음?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거는 구축 얘기예요. 구축. 구축은 실거주를 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잖아요. 아까 거제도 이런 게 유동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수급이. 부산 내륙 구축도 수급이 중요해요. 전세가가 밀어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세가를 구성하는 수요들이 나이 드신 분이면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 올라. 안 오르기 때문에 밀어올리질 못해.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건데 지금 사시는 거는 그런 거랑 관련이 적어요. 적어. 가수요, 실수요로 나누고 구분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수요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상품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입지도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지역으로 이렇게 단순히 갈라치기 할 성질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이게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지금 좀 비싸죠. 기다리셔야 되고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서울은. 서울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그동안에 많이 벌었어. 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교집합이 돼야 돼요. 일단 뭐 잠실 S라고 칠게요. 일단 똘똘이어야 돼. 제가 A타입으로 많이 불리는 상품이죠. 그래서 얘는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B타입이라고 제가 불리는 그 상품은 서울도 지금은 안 돼. 안 돼. 이것도 지울게요. 예를 든 거예요, 얘. 이거는. 그럼 잠실 S가 지금 싸냐? 안 쌉니다, 지금. 84 타입이 최고 27억 갔다가 21억까지 빠졌다가 25억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23억 정도 해요. 현재. 이게 싸냐? 안 쌉니다. 그럼 이거 사는 사람 뭐냐? 25억에 산 사람이 뭐냐? 다 이거라는 거야. 이거 플러스 실거주야. 그냥 살면서 즐기겠다는 거야. 오랫동안. 뭐 나는 뭐 불편하게 이런 사람이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많냐? 이분들이 이걸 사는 사람들이 대출이 많냐? 별로 없어요. 대출 많은 사람 다 털고 나갔어. 빠졌어. 못 견뎌. 음. 그냥 대출이 적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어, 과거에 채수를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줄이면서 자금을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A타입에 지금 파킹하는 거야. 어차피 10년 가져가면 오르거든. 응? 그럼 누리면서 좋은 데를 하는 거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베팅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못 버텨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리고 시기를 기다려야 돼. 지금은. 경기도 상급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공급이 이제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은 뭐 공급 물량이 워낙 없으니까 경기도 안에서도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무너질 만한 데는 들어가도 돼. 무너질 만한 좀 상급지여야 돼. 대신에 경기도 안에서도 그거를
A타입으로 이 중장기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경기도 상급지도. 음.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나머지 B타입을 돌릴 돈이 없을 거야.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거주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사시니까. 어? A타입을 지금 여기는 없네. A타입 옛날에 설명했죠. 오늘은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A타입에 근데 이게 뭐 돈을 벌어야 뭐 A타입에 되는데 어 돈을 안 벌고 그냥 들어가면은 옛날에 가래인 가지가 찢어진다. 다 갖고 싶지 A타입은. 예? 갖고 싶지만 이거는 시기가 왔을 때 무리하는 거지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요.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돼. 이게 한 7, 80%는 있어야 돼. 7, 80%는. 그리고 지금 하락기도 아니야. 여러 가지로 좀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공부만 하세요. 어디에 살지. 그리고 B타입을 결국 해야 되는데 B타입도 아까 전에 제가 아까 투자법 얘기하면서 분양권, 갭투자, 경매, 뭐 여러 가지인데 지금 다 완벽한 타입이 없어요.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이게 지방이냐 서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권이냐, 재건축이냐, 준신축이냐. 그러니까 돈이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상급지부터. 그래서 제가 숙제로 내드린 게 뭐냐?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린 게 뭐냐? 서열을 정리해 보라고 그랬어요. 서열을. 1등부터. 예를 들어서 전국 1등이 어디예요? 강남? 여기까지 쉽죠? 2등 서초? 3등은 3등 어딘지 아세요? 용산? 4등은 4등이 근데 이게 4등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송파지 송파. 5등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모를걸? 이 서열을 정리해야 돼. 5등이 과천이야. 과천. 과천은 경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냐 서울이냐 갈라치기 하지 말라니까. 상급지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지부터. 경기도 중에 2등이 어디냐? 분당이야, 분당. 분당 10등입니다. 전체. 응? 그리고 여기 수지 17등이야. 아, 수지는 용인이구나. 어, 분당구, 분당동. 또 무슨 동 있어요, 분당에? 무슨 동 있어요? 동이. 아시는 분? 근데 어차피 이런 데는 이렇게 이런 거는 지방 분들도 다 아는 지역이잖아요. 이거 다 A 타입이에요. 쉽지가 않아. 응? 판교? 판교가 무슨 동입니까? 순회동. 응. 자, 이게 자 보세요. 이 모를 때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구를 세 개가 있다고 세 개가. 그럼 이게 다 같은 구냐? 분당, 수정, 중원이 같은 구냐? 같지가 않다는 거야. 수정은 17등이야. 전체. 그 다음에 어 뭐라 했어? 광명. 광명은 광명 몇 등이더라? 중원보단 높지. 음. 중원구가 아마 한 25등 정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분당구라도 다 틀려요. 이게. 그럼 이 사이사이마다 높은 데가 있겠죠. 해운대구 44등인가 그래요. 전체. 뭐 하여튼 45등인가? 이런 서열을 먼저 알고 상급지부터 가는 거지. 부산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경기도로 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원구가 24등이야.
수정구가 노원구보다 좋다고요. 어? 위라고. 분당이 더 위라고요. 노원구보다. 이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에서부터 사는 거다. 그리고 상품적으로도 최대한 위에서부터 사는 거야. 어디 갔어? 분양권. 분양권하고 신축이 더 위죠. 응? 이런 순서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응? 그래야지 이 작은 물이 도달할 확률이 크다는 거야. 응? 어차피 물이 많으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오겠지만 물이 작으면 오다가 말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멈출진 몰라요. 근데 최대한 위에 가 있으면 물이 도달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래프에서 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상급진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급진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게 심정지예요, 심정지. 음, 등급이 낮은 데들은. 아무튼 요런 사람만 우리가 아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이런 투자 못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B타입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음, B타입. 굴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어디로 돌릴 것이냐를 볼 때 가수요, 실수요부터 나누고 이 구별 레벨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레벨을. 응? 레벨을 알고 그 레벨을 보고 상급지부터 쭉 보세요. 아,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올랐어. 아, 여기는 입주 물량 많아. XX 치면서 최대한 좋은 데를 가고 그 안에서도 상품적으로 좋은 거를 가면 그게 내 B타입 투자처가 된다는 얘기야. 응? 지역으로 이렇게 가르지 말고요. 응? 응? 해운대 바닷가 보이는 데랑 여기 어디야? 아까 진구랑 여기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 같다고 생각해서 이게 그 안에 실거 주민들이 보는 데하고 외부에서 부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랑 다르고 부산에서도 서울 볼 때 뭐 잠실이나 강남 서초 뭐 이런 데를 보는 거지 뭐 구로구 뭐 관악구 이런 데 안 보잖아요. 그건 다 실거주자들이 보는 상품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이거. 15번도 길던데. 이분도 이제 40살이고 부부 합산 760, 저축 100, 어, 범박 실세이트 1주택. 이분은 이제 노후 준비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대요. 배당으로. 그래서 현재 5천만 원으로 6%의 배당금을 받고 있고 원금 3억으로 7, 8%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개혁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넣을 생각이 없어요.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 3,400만 원. 3,400만 원. 너무 작다. 퇴직금 3,400만 원. 회사를 그만두면 삶이 무너지냐? 안정적인 월급을 뒤로 한 채 24년 바짝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갭투나 수익형이네 이것도. 요거는 시세 차익형이고 요거는 수익형인데 아직 개념 정립이 좀 안 잡히신 것 같아요. 현재 5개월 정도 했는데 본업에도 미스가 발생하고 부동산 공부에도 갈증이 남아서 두 마리 다 놓치는 기분이 됩니다. 선택은 저희 몫이지만 회사 부동산 공부하셨던 선배로서 분당의 정자, 미금, 역세권의 오피스텔, 관계 오피스텔. 세금? 부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팔 때 부과될 세금이 알고 있다. 찾아봤는데 취득세 4.6%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 세금은 금방 나올 텐데. 세금은 취득세만 다르고 똑같아요. 이게 주택으로 2년 어쨌든 넘어야 되고요. 그 전에 팔면은 어, 일반 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 취득세는 주택으로 아니 그냥 기본이 4.6%고 주택으로 만약에 오피스텔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채수에 따라서 중과가 돼요. 뭐 3주택에 주택을 쓴다 그러면 8%, 8.8%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뭐 취득세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로 실거주를 이동하는데 문화재가 주변에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 고도 제한의 이유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풍남미성 방이동. 풍- 질문이 되게 많네요. 이번은 뽕을 빼시려고 작정을.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다 다른 내용인데, 자,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좋아요. 노후 준비 좋은데, 어, 노후 준비라는 거는 일단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월세가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고, 배당 있을 거고요. 이거 주식이고, 일단 뭐 연금 있을 거고, 이건 뭐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자? 이건 은행이고. 이거 말고 또 있나? 요 정도에서 현금 흐름이 어쨌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사실. 뭐가 돼도 상관없고, 다만 이거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공통적인 문제. 어, 투자금이 어, 필요하다는 거야. 투자금. 그래서 제가 이 연금 얘기하면서 우리 경제적 자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대부분 이제 500만 원이 완성되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세요. 옛날엔 300이었는데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올랐어 500으로. 그럼 실제로 이 5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1년에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세금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한 7천만 원은 벌어줘야 6천만 원이 실제로 나와 이게 실소득이. 음, 이건 세전이고. 그렇죠? 그럼 7천만 원을 한 6% 정도 잡으면 이게 한 11억 7천인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거야. 11억 7천만 있으면 그냥 6%짜리 그냥 이거 돌려가지고 500만 원이 나와서 경제적자리가 온다는 거야. 이거 플러스 실거주는 별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지 알겠죠. 이거로 경제적 자유를 있어야 되고 실거주는 또 사람마다 틀리니까 실거주도 대출이 없어야지. 10억짜리면 10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10억짜리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20억, 20한 2억 정도가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안 하냐? 경제적 자유 이걸 안 하냐? 요 투자금이 없으면 어차피 이거를 올리는 데 바꾸는 데 있어서 한계가 와요. 한계가. 한계가 와요. 주식으로 이제 배당 받잖아요. 5천만 원. 이것도 투자금이 있잖아. 그죠? 5천만 원이 있으니까 6%로 가는 것뿐이고 부동산도 똑같아. 그냥 퍼센테이지가 다른 상품마다 다 틀린데 3,400만 원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겠어요?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는데 어 당연히 대출 받고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서울이면 그러니까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3,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불안전할수록 5, 6%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이 아니겠지. 근데 얼마 안 나온단 말이야. 얼마 안 나오는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면 삶이 무너지냐? 무너지죠.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응? 그렇다고 이 공부를 바짝 해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시세 차익을 보고 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5%면은 1년에 얼마예요? 5%만 잡아도 50만 원이야. 50만 원 1년이니까 한 달에는 4만 원? 3천이면은 4 곱해 드릴게. 4만 원 곱하기 4. 16만 원이야. 잘 나와도. 이걸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냥 오피스텔은. 뭐 경매로 해가지고 뭐 수익률을 4%가 아니라 6%를 올린다. 8%를 올린다. 그러면 뭐 8%면 이거 곱하기 2, 32만 원 나오겠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8%짜리 구한다는 게. 그러면 이 질문을 회사를 그만두면 삶이 무너지냐? 그럼 이거예요. 배당 받는 금액 플러스 이거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16만 원 받으면 생활비거든요? 그럼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 배당받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
이 배당 버는 금액이 6%라고? 그러니까 5천에 6%면 이게 생활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안 된다. 이게 100만 원도 안 된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생활비가 얼마 쓰시는지. 또 안 된다. 만약에. 그럼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는 무너져요. 100만 원도 안 되면 무너지지. 무모하죠. 그 빡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갭투 시기도 와야 되고 이렇게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둘 다. 둘 다 1년은 해야 돼요. 1년은. 기본적으로 1년은 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이런 개념 탑재가 된 상태에서 물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그냥 돈만 있다고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 그리고 너무 이게 왜 두 마리 토끼가 다 놓치는 기분이 드시는지 아세요? 조급해서 그래. 빨리 해야 되니까. 된다는 생각. 근데 왜 빨리 해야 되냐?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퇴사하고 싶으니까. 빨리 퇴사하고 싶으니까. 제가 퇴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30살 초반부터 퇴사하고 싶었고 실제 퇴사를 마흔에 했어요. 거의 한 7, 8년 뒤에 했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뭔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퇴사를 한 건데 이걸 나이를 정해놓고 내가 막 나는 35살에 퇴사를 할 거야. 하고 싶지.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못 해요. 퇴사는. 준비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생활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걸로? 그리고 갭투가 3천만 원에서 100% 얻는다 해도 3천만 원 버는 건데 많이 벌어야 돼요, 일단은. 일단은 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B타입이에요. B타입이라고. 잘해야 된다고. 이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크잖아요. 이게 20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투자. 즉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투자. 이게 이제 A타입이거든. 아까 좋은 거 우량주. 응? 이거를 보유해야 시간이 비로소 돈으로 바꿔주는 투자가 되고 이게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 단리로 벌면은 그 20억 벌기 힘듭니다, 이거. 근데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면 어, 모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모이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게 2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A타입에 투자를 해야지. 근데 A타입을 무리해서 갖는다? 빨리 이 시간을 빨리 조금이라도 길게 하기 위해서 갖는다? 그럼 보유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야. 빨리 안 됩니다, 어차피. 다 빨리 하고 싶지. 빨리 이거 하면은 20억만 벌면은 근데 그 한탕 그렇게 노려가지고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이 와야 돼요. 나한테 대운이 와야 돼, 사실은. 근데 그 대운은 마음을 비워야지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퇴사 때문이구나. 퇴사. 저 힘들죠. 자녀 때문에. 여기 세금. 여기는 분당 오피스텔 이런 거 좋은데, 수익률을 보세요. 수익률을. 응? 안전하긴 한데, 입지는 수익률이 낮을걸? 이미 올라서 그만큼.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이 현금으로 바꾸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돈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수익률 뭐 4% 된다 이거야. 바꿨어. 그럼 1년에 200만 원 나와. 그럼 한 달에 그냥 세금 없다고 쳐도 10 얼마 나옵니까? 11만 원? 한 달에 이거 바꿨어. 5천만 원이 없어졌고 한 달에 11만 원이 나와. 그 다음은 그 다음 어떻게 늘릴 건데? 얘는 안 올라요, 잘. 오피스텔은.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불리는 시간까지 수익형으로 안 바꾸는 것뿐이야. 그래서
세금은 뭐 찾아보세요. 근데 취득세 이걸 주택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도 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문화재는 거의 저는 가장 악재가 문화재야. 응? 그래서 서울도 도시기본계획 뭐 2030 이런 거 보시면 3대 중심 위주로 돌아가는데 뭐 YBD 뭐 GBD, CBD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의 개념이 얘는 금융이고 여의도 얘는 뭐 지식 일자리 R&D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역사야 역사. 응? 문화 역사. 그래서 별로 제가 안 좋아해. 응? 보존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위치는 제일 좋아요. 광화문 일대 그 바글바글하는 수요에 집도 별로 없어. 응? 거기 이제 가장 대장이 뭡니까? 가장 대장이 강북에서 이제 최초로 10억을 돌파했다는 경영자. 이게 집도 없고 신축에다가 좋으니까 이제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입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근데 홍납도 입지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싸. 왜 쌀까? 왜 쌀까? 이거 나와 있네. 응? 대면 대박인데 파다가 뭐 나오면 멈추고 그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못 하겠어. 저도 당연히 샀지. 제가 여기 가격이 싼데 이쪽이. 그리고 재건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다면 대신에 오래 살아야 돼요. 뭐 단타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재건축도. 일산? 일산은 제가 했잖아. 문촌마을. 문촌마을은 일단은 입지는 굿. 근데 문촌마을은 입지는 굿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입지가 왜 좋냐? 이게 GTX 근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일단은 구축이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구축. 지금 현재 구축은 돈이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뭐 입지고 호재고 나발이고 구축은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 2030도 그렇고 이제 취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축이 들어간다 그러면 상급지부터 들어가겠다. 아까 제가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그 서열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호재가 많은 용산이 호재가 별로 없는 강남보다 좋은 건가? 응? GTX 인덕원이 응? 그러면은 어, GTX 없는 DMC 있죠, DMC. DMC보다 좋은 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용산이 강남보다 좋다고 할 수 있냐? 인덕원이 GTX가 있다고 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해서 교통의 또 요지지만 GTX가 없는 DMC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부터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오르면 당연히 이쪽 들어갑니다. 문춘마을도. 근데 서열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서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자꾸 킨텍스를 보느냐? 가격이 나랑 맞으니까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응?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거기까지 들어오지. 분당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킨텍스까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문춘마을 뜨죠. 여기 호재도 있고 좋은데.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돈이 없어. 거기까지 들어갈 돈이 없고 구축도 지금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건 차라리 전세까지 구축이기 때문에 그 전세가가 회복이 돼야지 밀어 올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유동성이 풀리면 이게 점핑하는 거예요. 음. 그래프로 따지면 21년에는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급격히 옛날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응? 가다가 이렇게 벌어졌고 지금 이게 떨어졌는데
전세도 뭐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 사이에 이렇게 멈춰 있고 이게 회복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 만큼 됐을 때 얘가 이제 같이 가요. 이렇게 전세 따라 같이 가. 같이 가다가 유동성이 어느 날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뛴다고 어느 날 응? 파도처럼 뛰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벌어지면 또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도 B 타입이야 그냥. 응? B. A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지 뭐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문촌마을이 GTX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또 전혀 아니고 킨텍스는 A고 얘는 B고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는 A 타입. 그래서 SF 파킹고요. 문촌마을은 B 타입이라서 그냥 치고 빠지기야. 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말이 5개도 벅차다.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죠? 저도 20분 넘게 들어가 계시는데 어, 질문들이 어쨌든 상당한 그 이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내용이 길면 당연히 이론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본이 지금 보시면은 다 막 6개월 되신 것 같다. 근데 마음만 지금 조급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투자를 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운전하고 싶어 나도 막 100km, 200km 밟고 싶어 빨리 고속도로 나가서. 근데 이게 6개월 됐는데 막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번이라니까 한 번. 한 번 잘못 삐끗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투자는.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하고 또 다르게 커 덩치가. 그래서 잘 되면은 덩치가 또 잘 되는데 안 되면 또 회복이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 개념 틀을 잡으셔야 되고 이분은 얼마 했어? 5개월? 5개월, 6개월?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지가. 이분은 좀 했네. 19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 관심은 생겼는데 이거를 잘하려면 유지를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더 힘들고 지금은 좀 재미없는 구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뭔가 옛날처럼 뭐 돈만 넣으면 이게 뜨고 이런 게 아니라 단점을 극복한 사람만 벌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보자들이 1년도 안 된 초보자들이 쉽사리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기회가 와.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짧어. 짧아서 누군가 외부에서 뭐 강의를 뭐 이제서야 하고 뭐 신문에서 나오고 하면 늦어. 어? 특히 우리가 아는 상급지들은 늦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 이제서야 이 기사가 나오고 이제서야 강의를 하고 이제서야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걸 많이 느껴요. 그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가 1년 같다. 맨날 보면은 되게 느리거든요, 이게. 근데 관심이 없다가 보면 되게 빨라. 관심이 없다 보면. 맨날 있으면 느려. 야, 이제 뜨네. 이제서야. 그래서 막 열심히 뭐 아까 전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 갔지? 요런 생각 버리시라고. 바짝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뭐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장 핵심은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느냐지 100m를 빨리 달린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지 관심을 잃지 않고 있어야지 기회를 얻어서 대운을 얻는 거지. 뭐 바짝 공부해가지고 뭐 누구는 이거 못해가지고 이거 뭐 물렸는지 아십니까? 무모하지.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회사는 그럼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자마자 바짝 하면 뭐 따라잡을 수 있어요? 부장님을? 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이 퇴사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급해지신 것 같긴 한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퇴사는 퇴사고 노후 준비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하고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빡세네. 길어가지고. 아무튼 오리지널 제가 원본을 그냥 정리 안 하고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녹화본은 제가 이 블로그에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만 공유 드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달아주시면은 계속 제 채널에 지난 녹화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본 보시면 되고요. 검색해서.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